좋은 엄마라면 아이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좋은 엄마라면 아이에게 화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대가 강할수록 엄마는 자기 삶을 돌보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요. 잠깐 쉬어도 미안하고 아이를 맡기고 나와도 미안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의 뇌도 쉬어야 돼요. 엄마의 몸도 잠을 자야 되고 엄마의 감정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 양육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책임이 아니라 지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요. 특히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주 양육자라서 그런가?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자주 들어요. 제가 거의 다 키워서 아이가 힘든 것도 제 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져요. 왜냐하면은 주 양육자라는 말은 원래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말인데 어느 순간 엄마를 평가하는 말처럼 쓰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 양육자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 양육자라는 말이 왜 엄마의 자책이나 우울을 더 키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양육자가 아이를 망친다. 이 말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 양육자가 중요하다는 건 책임을 몰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주 양육자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아이가 힘들 때 자주 찾는 사람, 아이의 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건 분명해요. 애착 이론에서도 아이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만들어간다고 봐요. 아이가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 누군가가 반복해서 와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는구나. 내 감정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조금씩 안정감을 배워갑니다. 실제로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은 아이의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감한 반응이란 건 뭔가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신호에 너무 늦지 않게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아이에게 맞게 반응해 주는 것을 말해요. 아이가 배고픈지 졸린지 불안한지 관심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차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양육자가 중요하다는 말이 양육자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는 완벽한 반응 속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회복 속에서 자라요. 엄마가 한 번 화냈다고 애착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 피곤해서 아이에게 충분히 반응하지 못했다고 화를 냈다고 아이의 발달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관계가 잠깐 흔들렸을 때 다시 연결하려고 하는가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 주는지, 완벽하게 마치지는 못했어도 다시 이해하려고 하는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어른이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른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연구 흐름이 있어요. 부모의 우울, 특히 엄마의 우울이 아이의 발달과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연구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 엄마들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해서 아이가 힘든가? 내 상태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건가? 그런데 이 연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엄마의 우울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엄마를 더 몰아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울은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잠을 자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아이의 울음이나 요구가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의 신호를 차분하게 읽는 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아이에게 따뜻하게 반응하고 싶어도 마음과 몸에 여유가 없으면 반응이 늦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돕고 싶다면 아이만 보면 안 돼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상태를 함께 봐야 해요. 엄마의 마음 건강은 엄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정서 환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는 엄마가 더 잘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엄마가 덜 외로워야 한다예요. 엄마가 더 버텨야 된다가 아니라 엄마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예요. 가까운 양육자는 분명 아이에게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거의 다 키워서 아이가 힘든 것도 제 탓 같아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에요. 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죠. 아이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군가요? 이 질문은 책임자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의 생활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말이 다르게 들릴 때가 많아요. 주 양육자가 엄마라면은 아이의 문제도 엄마가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가 예민하면은 엄마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고, 아이가 불안하면은 엄마의 불안이 옮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은 주 양육자라는 말은 아이를 이해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에게 책임을 묻는 말이 되죠. 그 순간부터 엄마는 아이의 어려움을 자기 성적표처럼 느끼게 되어요. 물론 부모의 양육 방식 아이에게 영향을 줘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이는 부모 한 사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아이의 기질이 있고 타고난 예민함이 있어요. 수면의 질도 영향을 주고 부부관계의 분위기도 영향을 주게 되죠. 아빠와의 관계, 조부모와의 관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의 경험도 있죠. 경제적 압박, 부모의 일 스트레스, 가족 전체의 긴장도도 영향을 주게 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주 양육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엄마를 바라보면은 엄마는 아이의 모든 어려움을 혼자 떠안게 되어요. 이때 생기는 감정이 자책이에요. 자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반성처럼 보여요. 하지만 둘은 조금 달라요. 반성은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제 너무 크게 말했구나. 다음에는 잠깐 멈추고 말해야겠다. 이건 반성이에요. 그런데 자책은 사람 전체를 공격해요.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이건 자책에 가깝죠. 반성은 행동을 바꾸게 하지만 과도한 자책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엄마가 매일 내 탓이야 라는 생각 속에 있으면은 아이를 더 잘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볼 힘이 떨어져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아이의 요구조차 비난처럼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주 양육자라는 말 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 말이 아이 문제의 책임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순간 엄마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이 되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기대가 남아 있어요. 좋은 엄마라면 아이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좋은 엄마라면 아이에게 화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대가 강할수록 엄마는 자기 삶을 돌보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느껴요. 잠깐 쉬어도 미안하고 아이를 맡기고 나와도 미안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람이에요. 엄마의 뇌도 쉬어야 되어요. 엄마의 몸도 잠을 자야 되고 엄마의 감정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되어요. 엄마가 계속 지쳐 있는데 아이에게만 안정적인 반응을 주기는 어려워요. 엄마가 계속 외로운데 아이에게만 따뜻한 연결을 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 양육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책임이 아니라 지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어요. 주 양육자를 이야기할 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두고 싶어요. 주 양육자는 책임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지지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이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혼자 버티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 양육자는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지지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이 무너지면은 아이의 환경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말이 혼자서 버텨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야 되어요. 아이를 돕는다는 거 아이에게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돌보는 어른이 덜 지치게 만드는 것도 아이를 돕는 일이에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엄마가 판단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 거, 엄마가 필요할 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환경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 양육자입니까? 에서 멈추지 말고 아이의 하루를 지탱하는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뀌면 엄마의 마음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중요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엄마 혼자 아이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정서는 엄마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이의 발달은 한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라 여러 어른의 반복된 돌봄과 회복 속에서 이루어져요. 엄마는 모든 순간을 잘 해낼 필요는 없어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지칠 때는 쉬고 실수했을 땐 다시 연결하면 되고, 아이에게 필요한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엄마예요. 그런데 이건 엄마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만들어야 되고 아빠가 함께 나눠야 돼요. 조부모나 주변 어른들이 비난보다 도움을 줘야 돼요. 어린이집, 학교, 상담기관, 의료기관도 가족을 탓하기보다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야 돼요. 엄마에게 필요한 건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엄마에게 필요한 건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누군가 잠깐 아이를 봐주는 거, 누군가 엄마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해주는 거. 그런 경험이 엄마의 긴장을 낮춰주고 엄마의 긴장이 낮아지면 아이와의 관계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주 양육자는 아이 문제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지받아야 될 사람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혼자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양육자 한 명이 아니라 지치면 교대할 수 있고 실수하면 다시 연결할 수 있고 어려우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돌봄이에요. 혹시 지금 아이의 어려움을 보며 계속 자신을 탓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어려움은 엄마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양육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를 위해 돌봄망을 넓히는 일이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책이 아니라 더 많은 지지와 연결이에요. 오늘 영상이 아이를 키우며 혼자 책임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